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30대 여성 실종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5월에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고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된 것 같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경찰의 허위 수사 종료로 인해 전 국민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신고를 접수한 제주 서부서 경장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초기 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란이랑 연락이 됐다.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통화가 됐다. 어쨌든 연락이 됐으니 종결하겠다. 경장의 설명과 달리 실제 통화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문제의 이 경장이 지난 7월 접수된 또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미란 씨 사건 때처럼 실종 남성의 가족들에게 무사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남성은 실종 51일 만인 어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얼굴을 직접 보셨냐, 아니면 파출소 직원분들이 보셨냐 하니까 이제 수색하던 도중에 통화가 돼서 철수를 했다. 허위 종결과 함께 수색도 멈췄습니다. 한림항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이 철수했고 가족이 다시 신고했을 때는 2달여가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주변 CCTV 영상 상당수도 삭제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에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담당 경찰관 혼자 전산상 실종 상태를 해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건 종결 절차 자체에 이 내부 통제 취약성이 존재했다는 것도 이게 크게 우려되는 점이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하는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경찰청은 전국에서 사용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사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승인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그 역량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또 실종 사건 사고 터져가지고 이거 경찰 이대로 놔둬도 되나? 진짜 그걸 보고 이 경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진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박 의원은 그래도 기회가 있다며 앞으로 경찰 관련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고 안 터지게 이제 봐야죠.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잘 하도록 자꾸 감독하고 채찍질을 해야죠. 국가는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안전한 정책을 세워야겠죠. 지난 5월 15일 담당 형사가 사건을 종결하고 2차 실종 신고 때까지 무려 2달간 수색이나 생활 반응 확인이 없었습니다. 방범용 CCTV 상당수의 저장 기간이 30일 정도여서 행적 파악에도 한계가 뒤따르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가 설치한 민간 CCTV 수사도 순탄치 않은 상황. 먼저 보긴 봤는데 얼마나 모르겠어요. 2번 봤는데 7번인가? 없으니 안 보이네. 장시 공개 수색 이틀째 경찰 인력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수색 인원이 5배 늘어난 140여 명이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나타난 곳은 크게 2곳. 지난 5월 12일 밤 장 씨가 숙소를 빠져나온 곳과 나흘 뒤인 5월 16일 오전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한림항을 중심으로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에 사람의 채취를 쫓는 채취 증거견까지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실종자가 머물던 숙소와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수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 휴대전화에도 담당 형사와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건 처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장 씨의 행적을 밝힐 작은 단서 하나라도 나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아까는 막 손이 떨려가지고 뭘 못하겠더라고요. 한림항 여기 계속 돌고 저쪽 바닷가도 뭐 혹시 바다에 빠졌으면 뭐 신발이라도 떠밀려 왔겠거니 해서 바닷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좀.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최근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경찰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형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실종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 5월 제주 한림읍에서 실종된 친척 언니를 찾는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글쓴이는 지난 5월 어느 아침 실종된 언니가 아침에 휴대전화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최초 실종 신고 직후 경찰은 언니와 연락이 닿았고 안전이 확인됐다고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로부터 실종자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당연히 경찰의 말을 믿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말만 믿고 실종자가 무사하기만을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지난달 결국 다시 실종 신고를 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 당시 경찰이 실종자와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해당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실제로는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된 것처럼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현재 실종자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데다 계좌나 신용카드 사용 등 기본적인 생활 반응조차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쓴이는 이에 경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며 언니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해주고 있다며 실종자의 인상착의 공개와 함께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해당 실종 신고에 대해 허위 보고를 하고 임의로 사건을 종결한 의혹과 관련해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장은 지난달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신고도 허위로 종결했고 이 실종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죠. 사망자의 유족들은 계속된 도움 요청에도 경찰은 알아서 찾으란 말만 반복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허위 종결된 뒤 50여일 만에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이 경찰서를 찾아 허위 종결 의혹으로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 씨에 대해 경찰이 장애가 없는데도 장애인으로 실종 경보 정보를 올려 논란입니다. 경찰은 긴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실종 경보 역시 가족이 SNS에 올린 뒤에야 뒤늦게 발령하면서 가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 산하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 지원센터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올라온 실종자 인적 사항에서 장미란 씨는 장애가 있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찰은 장 씨 인적 사항이 담긴 실종 경보를 발령한 이후 안전드림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를 올린 겁니다. 하지만 장 씨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우울증이 있었다는 남자친구 진술을 토대로 경보 발령 관련 인적 사항에 장애인이라고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보 발령 요건에 따르면 치매 장애인 18세 미만 아동이 아닌 성인 여성에 대해선 경보 발령을 할 수 없어서 장애인이라고 명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장 씨 가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장애인 실종으로 경보를 발령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란 씨 가족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으로 실종자 수색이 수개월간 지연된 데다 장 씨 사촌 동생이 자신의 SNS에 자체 제작한 실종 전단을 공개하고 나서야 실종 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입니다. 장 씨 가족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동 수사 부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경찰이 실종자를 장애인으로 등록해 긴급하게 실종 경보를 발령했다면 이해하겠지만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자 뒤늦게 이런 조치를 한 건 가족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10시 46분경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30대 여성 실종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은 합동 수색 중이던 경찰관이 지난 5월에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고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 종결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0대 남성은 실종 신고 51일째이자 재신고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 실종자의 유가족이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어떻게 믿냐고요, 경찰을. 유가족들은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접한 뒤 자신들의 실종 신고 처리 과정과 비슷한 점이 수상해 경찰에 재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똑같은 말 하는 거야. 아줌마도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가 나중에 뭐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테레비 보다가 우리 아줌마는 똑같네. 어제 제주 모처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51일 전 실종 신고된 A씨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본 A씨의 가족이 경찰에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하루 만에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이 사건을 최초로 담당한 경찰은 석 달째 행방불명인 장미란 씨 사건을 처리한 제주 서부경찰서 B경장이었습니다. B경장은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를 한 A씨의 가족들에게 실종자와 통화했고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경찰 내부방에서 사건을 셀프 종결해버렸습니다. A씨는 그 뒤로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장미란 씨 사건을 처리한 것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실종자를 찾을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또 날아간 겁니다. 여론이 폭발하자 결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사건을 보고받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도 경찰청에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실종자 가족을 울리는 장난 전화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A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위계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장미란 씨가 마지막으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이틀 뒤 저녁 6시 43분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값이 나타난 제주 한림항 일대를 탐문 수색했지만 장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했고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112 신고를 종결 처리하자 경찰은 밤 9시 16분 수색을 멈췄습니다. 조사 결과 A 경장은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경찰 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 정보를 완전히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경장은 경찰 내부의 실종 수사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람이 실종자인 척 전화를 걸어 수사를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 사건을 종결할 땐 반드시 실종자를 대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또 A 경장이 지난달 2일 해제 처리했던 또 다른 실종 사건도 장미란 씨 사례처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사건의 경우 그제 재신고가 들어오면서 A 경장의 허위 종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결국 실종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 실종자의 경우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 오후 A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 그리고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종 사건을 다루는 구체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 실종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이, 여성, 청소년 누구든지 사람이 없어지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가야죠. 실종 사건은 시간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또 장 씨 가족들이 공개한 전화번호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며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17차례 보낸 10대 남성 B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순찰하고 주정차 단속에 실종자 수색까지 경찰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이런 일들을 이제 드론이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른바 드론캅 시대가 다가온 건데요. 그 현장을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자 드론이 곧바로 날아올라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신호를 보낸 사람을 찾고선 30m 상공에서 간격을 두고 계속 따라옵니다. 스마트 기기의 위치 신호를 드론이 감지해 이용자가 걸어가는 대로 따라오면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인적이 드물고 CCTV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 활용될 순찰 드론인데 올해 제주도 올레길에 시범 도입됐습니다. 순찰자가 가는 시간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본 시스템에 보시는 것 같이 드론은 즉시 출동이 가능하고. 제주 시내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보안 요원 주의로 중국인 수십 명이 모여들어 거센 항의를 이어갑니다.
고성이 터져나오고 거친 몸싸움도 오갑니다. 제주에서 또다시 외국인 강력범죄가 발생했습니다. 2월 24일 제주시 중심가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남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피의자로 중국인 4명을 검거해 수사 중입니다. 최근 이 같은 외국인 범죄가 들끓으면서 제주섬이 떨고 있습니다. 특히 무사증으로 입국 후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 사이 강력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월 16일에는 제주시 한 주택에서 중국인들이 동포 A씨를 집단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는 특수강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피의자 6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이 길은 공사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서귀포시 채석장에서는 50대 중국인이 업무상 갈등을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으며 제주시 연동에서 30대 중국인 여성이 전 연인인 중국인 남성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8월 필로폰 밀반입치도, 9월 항공기 내 불법 촬영, 6월 함절도 등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는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 입국이 쉬운 반면 불법 체류와 강력범죄로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해 총영사관과 제주도 내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늘어나며 외국인 범죄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내국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오후 5시 10분쯤. 경찰은 해당 호텔 객실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30대 중국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신고 시각 5분 뒤인 5시 15분쯤 사건이 발생한 호텔에서 약 50km 떨어진 파출소에 30대 중국인 여성이 자수했습니다. 성산 파출소에서 내가 시내 호텔에서 칼로 사람을 찔렀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자수를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살인 사건과 연루된 또 다른 30대 중국인 남녀 2명도 제주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사건이 발생한 호텔 카지노에 있던 60대 중국인 남성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국인 피의자 4명이 숨진 피해자의 돈 8,500여만 원을 갖고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무사증을 시행하는 제주에서 외국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엔 같은 호텔 객실에서 30대 중국인 여성을 폭행하고 거액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중국인 강도 일당 6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22일엔 제주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연인이던 중국인 여성을 2시간 넘게 때려 살해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각종 범죄로 제주경찰에 검거된 외국인은 2,900여 명. 사찰 납골당에서 유골함을 훔쳐 돈을 요구하는 사건도 벌어졌죠. 텔레그램으로 이제 그 대화를 주고받고 하다가 유골함을 다 이제 돌려받고 싶으면 200만 달러를 자기네들한테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10건 가운데 7건은 중국인 범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 사이에서 벌어지던 범죄가 이제는 도민 사회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경찰이 내놓은 대책은 범죄 예방 홍보와 순찰 강화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광 목적이라면 비자 없이도 출입국이 가능한 제주는 외국인 범죄에 취약한데 예방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내 외국인 범죄 10건 중 7건은 중국인이 저질렀는데 무사증 입국자 대부분이 중국인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중국 영사관과 협력해 중국인이 입국할 때부터 범죄 예방 홍보를 하고 순찰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노회마루 거리나 제주시청 등 외국인들이 밀집하는 장소에 매일 23시까지 기동 순찰대를 고정 배치함으로써 최근 제주 시내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한다며 치안이 취약한 도내 25개 지점을 여성 안심 귀갓길로 지정해 각종 범죄 예방 시설을 설치했지만 관리는 엉망입니다. 이소영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2015년 제주에서 처음으로 여성 안심 귀갓길로 지정된 한 골목길. 골목 안쪽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봤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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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통화 연결은 간감입니다. 위급 상황 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눌러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요. 실제 상황이라면 아찔한 순간입니다. 원도심의 또 다른 골목길. 밤에도 골목 안이 환하도록 인도 바닥에 경광등이 매설됐지만 일부만 설치돼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밤이 깜깜해. 나도 2번 건 날치기 다방은 영영 찾질 못해. 걸어다니는 사람은 너무 무서워. 제주지방경찰청이 여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안심 귀갓길로 지정한 곳은 모두 25곳. CCTV나 조명시설 등 야간 시간대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시설 등이 설치됐지만 관리 등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역을 좀 밝게 하는 조명을 좀 더 밝게 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살인과 강도, 강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5대 범죄는 한 해 평균 3,4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